안녕하세요. 베네딕트입니다. 오늘 2022년 5월 3일부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을 또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지지고 볶는 것 같아서 저 같은 사람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얘기를 해보죠. 수도 키예프 점령을 실패한 러시아는 군인들을 모두 동부전선으로 돌려서 돈바스 지역을 공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가 생각을 바꾼 전략적 목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돈바스 지역과 거기서 좀 서쪽으로 남쪽으로 오면은 오데사라고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항만 시설이 있죠. 그 지역까지 장악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바다로 접할 수 없는 그러한 국가 아닌 국가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는 것이 러시아의 전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러시아가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탱크가 이미 1000대 이상이 파괴가 됐다고 그러고 장갑차 종류들은 2500대 이상이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항공기, 전투기, 전폭기, 헬리콥터 등은 약 200대 이상이 파괴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이었던 순양함 모스크바가 격침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전쟁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데 러시아 군보다 훨씬 용의주도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를 보면은 물론 비교할 바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조국을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고 러시아 군들은 어쩌다 끌려 나와 보니까는 생각지도 않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쟁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 러시아가 얼마나 군사적으로도 속빈 강정이냐, 그리고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실력이 없느냐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미국 자체가 인정을 하고 그렇다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이제는 장기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가 의도했던 것처럼 소위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래가지고 후닥닥 치고 들어가서 키예프를 점령을 해서 러시아를 자기네들의 새틀라이트 컨트리로 만드는 작전은 이미 실패한 지 오래고, 그래서 장기전 전면전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5월 9일에는 러시아의 세계 제2차 대전 전승 기념일이 있는데 그 기념일에서 총력전, 소위 토탈 워에도 선언을 한다고 치면은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지리멸렬하게 끌고 나갈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세계 정세 속의 큰 그림을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재밌는 게 있어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약한지가 천하에 드러나자 그거를 특히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에요. 그동안 속아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세상에 다 아는 것처럼 러시아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GDP가 한국의 GDP보다 작습니다. per capita GDP, 두당 GDP를 얘기해보면 한국이 36인가 하는 거에 비해서 러시아는 57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는 테크놀로지 이런 거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일, 가스의 GDP의 약 40%를 의존하는 제3국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러시아를 경계스럽기는 하지만은 하나의 파트너로서 서방을 상대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 큰 실수였었다는 것을 중국이 지금
인정하고 있다고 서방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자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어요. 미국이 이 전쟁에 대한 전략적 목적을 변경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무시무시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는 상황에서 보니까는 러시아가 속빈강정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장기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미국의 생각은 좋아, 그럴 거야? 우리가 바라던 바지. 니네들이 그렇게 군사적으로 힘이 없는 나라가 그 많은 나라들을 위협하면서 살았었는데, 좋아, 이렇게 된 바에야 열심히 싸워라. 그래갖고 니네들이 힘이 쭉 빠져서 앞으로 수십 년간 다시 이런 짓을 못하는 힘 빠진 나라로 돼버려라 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미국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러나 러시아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아무리 속빈강정이라고 해도 핵 무기에 있어서는 세계 2대 핵 강국인 만큼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렇게 러시아가 지쳐나가 떨어지게 하는 전략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맥센스하는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전략은 중국에게는 최악의 한 수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힘 빠져버리고 가난한 러시아가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 그야말로 꼽은 국가 노릇을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들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브레드 바스켓이라고 불리면서 어마어마한 곡식을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해오던 걸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자신이 올해 이 전쟁 때문에 씨 뿌리기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추수할 곡식이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즉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도리어 이 전쟁 때문에 식량난에 접한 상황이 되고야 말았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 식량을 전 세계를 상대로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또 하나 무기로 사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일 앤 가스, 에너지가 되겠죠. 이것도 무기화를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고, 특히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앞으로 오일과 가스를 현저히 줄이겠다, 아니면은 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돈을 못 버니까 죽을 지경이겠지만 누가 어디까지 버티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속셈인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전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어려운 앞날이 점쳐지고 있어요. 이 경제의 적신호는 뭐냐? 전 세계 식량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중국발 코비드 제로 정책으로 인한 물류 대란,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소위 영어로 말하면은 perfect storm이라는 말을 하죠. 경제학들이 말하는 stagflation. stagflation이란 inflation 플러스 recess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inflation이라 가격은 오르는데 경제 불황이라 경제는 엉망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지난주 미국의 재무부 장관 제넷 옐런이 경고를 했고,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회장 제롬 파월도 금리 인상을 앞으로 서둘러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가난한 나라, 2008년 금융위기 때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한 가난한 나라들이 상당히 심각한 채무 위기와 재정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량난까지 겹쳤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상당히 불안한 나날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러는 동안 중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붕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난 5년, 10년 동안 분분했었는데 이미 이제는 시작됐다고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 몫을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비디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지난주 뭐를 했는지 아세요? 넌지시 캐나다한테 가서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이거는 중국도 알고 카나다도 알고 미국도 알듯이 카나다한테는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명한 지정학자 조지 프리드만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몇 가지를 나열해 주는데, 중국의 경제 전반적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중국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발 식량난 때문에 자국민에게 필요한 식량의 77%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중국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물류 대란, 이거는 뭐 중국발 물류 대란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은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속빈강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비교해 봤을 적에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도 상대적으로 인지를 더 하게 되었고,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전쟁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중국은 생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으나 미국은 지더라도 생존은 얼마든지 한다는 계산을 중국도 보기 시작한 것 같다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는 매우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옆나라 일본을 보면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적나하게 드러나요. 일본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매우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고 전례 없이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거대 여론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많은 디베이트를 통해서 두 가지를 묻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평화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봐라. 둘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싸울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되느냐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본의 정책만 봐도 전 아베 정권은 홋카이도 북부에 있는 쿠릴 섬들을 러시아로부터 되찾아 보려고 전쟁까지는 안 하고 러시아에 그동안 저자세로 일관을 했죠. 그러다가 보기 좋게 거부를 당하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현 기시다 정부는 정반대로 다른 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 올리가크들의 자산을 몰수하고 러시아를 상대로 한 금융제재, 경제제재를 철저하게 앞장서서 펼치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들이 놀랄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원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기시다 정권의 일본 정부의 정책인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이 그동안 걱정해온 일본이 재무장하면 어떡하나, 일본이 옛날 제국주의의 망상을 다시 떠올리면 어떡하나 했었는데, 이슈는 다르지만 다른 방향으로 결국 그렇게 일본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지난 1, 2년 동안 미국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목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렌드라 모디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신이 가만히 보니까는 지난 한 10년 동안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흘러가고, 권위주의 같은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계속 그러면은 우리로서도 인도 당신들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경고입니다. 일본은 아까 보신 것처럼 철저히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등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거를 보내주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젤렌스키가 한국 국회에 대고 비디오 연설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뭐 한 50명밖에 안 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대부분은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었고요. 이런 것이 전 세계의
뉴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UN General Assembly 총회에서 러시아를 Human Rights Council에서 멤버 자격 정지를 하고자 표결을 했었는데 한국이 마지못해 찬성은 했지만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 것이 전 세계 언론들의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모습보다 눈치를 사방팔방 보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 누구의 눈치를 받겠습니까? 러시아는 아닐 테고 멀리 있는 나라고 지금 전쟁하고 있고 우리랑 교역도 많지 않고 북한하고 중국 아니겠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연한 반미 감정이 깔려 있는지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할 생각이 별로 없는지 이러한 애매모호한 자세를 보이는 우리의 정부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 시민도 아니고 한국이란 나라가 어떠한 개념적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한국의 안보와 안녕을 생각할 적에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이런 지정학적 정세를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하는 답은 뻔히 나오는데 한국의 정부는 여태까지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방들에게 이상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